망치로 맞은 느낌이랄까? 그냥 찡합니다. 불편하지요. 생활의 삶의 지수가 이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계속 아픈 거 인상 쓰고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죠.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서로. 우리는 얇은 종이에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고통과 불편함을 겪습니다.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프롤로 테라피 치료법이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프롤리퍼레이션을 뜻하는 증식과 테라피를 뜻하는 치료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손상된 부위에 증식제를 주입을 해서 인대와 조직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이죠.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주변에 유착이 있거나 포착된 부분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그 주변에 5% 포도당으로 박리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프롤로란 이름으로 요즘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그것도 통증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밀한 현대의학과 체질에 맞춘 섬세한 한방을 결합한 양한방 통합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통증을 해결하는 양한방 통합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방과 한방을 아울러 치료의 완성도를 높인다.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팔꿈치 통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팔을 많이 쓰는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하죠. 자주 취미 골프를 치는 왕영진 씨도 수년 전부터 양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왔는데요. 취미 생활로 골프를 이제 한 30년 정도 쳤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양쪽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세수도 못할 만큼 밤에 통증도 심했고 뭐 병뚜껑을 딴다든지 수건을 짤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전혀 취미생활 운동도 못하고 생활을 조금 불편을 겪었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입니다. 팔꿈치 바깥쪽 근육에 손상이 있으면 테니스 엘보, 팔꿈치 안쪽 근육에 손상이 나타나면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요. 왕영진 씨는 팔꿈치 안쪽과 바깥쪽 모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뭐 망치로 맞은 느낌이랄까? 그 왼팔은 바깥쪽이고 오른팔은 안쪽인데 그냥 찡합니다. 찡하니까 찌릿찌릿하고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아팠고 특히 밤에 야간에 이렇게 통증이 많이 심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그냥 조용한 저녁이라든지 잠자리 들 때쯤 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팔을 못 들 정도로 통증이 가장 좀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골프도 칠 수 없게 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2주 간격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통증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음파 보았을 때는 이렇게 염증 소견도 많고 섬유가 끊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염증이 심하고 이 부분들 뼈 위에 인대가 붙은 부위도 불규칙하게 나야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좀 좋아져서 최근 걸 좀 보면 이 패턴이 좀 좋아졌어요. 아직 통증은 좀 남아있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내측 상과염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 엘보라고 하죠. 그 증상이 있으셨고 좌측 같은 경우는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외측 상과염이 있으셨습니다. 골프 엘보가 올 때는 인대에 직접적인 손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많이 쓰면 인대가 노화가 되는 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뭐 뒷땅을 친다든지 아니면 잘못 맞았을 때 인대에 부분 파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 파열된 부분부터 염증이 발생되면서 급격히 엘보가 오게 되는 것이죠. PRP 프롤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혈액 중에서 치유를 담당하는 성장인자를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 분리하고 농축시켜 손상된 조직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이 다량으로 포함된 혈장으로 조직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로 최근에 등록된 PRP라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혈소판 풍부한 혈장을 치료 부위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인대 재생을 극대화하는 치료법입니다. PRP 요법은 2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에 한 번씩 실행했고요. 그 외의 날에는 프롤로 치료로 주변 인대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체충격파 치료와 도수 치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한방에서는 산침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치료를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수 치료도 진행합니다. 전문 치료사의 손으로 관절과 뼈를 눌러 근육과 관절의 통증 원인을 파악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두근의 힘줄인데 굽힘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젖히시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쫙 펴신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쭉. 이게 그 일반 사용하는 충격파와 다르게 약간 끝에가 살짝 안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게 더 심부를 자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염증 있는 곳에 좀 더 깊게 침투해서 그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아프실 수가 있으세요. 치료를 받고 대부분의 통증이 줄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죠. 계속해서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상태 점검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방적으로 침도 놔주고 양의적으로 프롤로 주사도 놔주고 또 도수 치료도 병행해 주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양 한방을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엘보라는 게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100% 완치된다는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운동 후에 한번 다시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치료를 받으러 가고, 전에만큼 많이 아파서 가는 적은 없고 그냥 제가 이제 보호 차원에서 미리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가끔씩 내원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테라피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몸이 가진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는 치료법입니다. 근육이나 힘줄, 인대 강화 효과가 있어 통증이 발생하는 신체 전반적인 부위에 적용할 수 있죠. 강창훈 씨는 어깨에 이어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프롤로 치료 전에 어깨에 다쳐가지고 프롤로 테라피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때 많은 그 효과를 봐서 이번에 경추 디스크 때문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소개를 받아가 왔습니다. 생활하면서는 크게 통증이 없었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힘을 많이 주거나 어떤 집중적으로 많이 서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팔꿈치 바깥쪽과 경추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5개월 전 처음 내원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우측 승모근 위쪽에 많이 경직된 부위하고 업무상이나 아니면 운동할 때 우측 경추랑 어깨 축지 쪽으로 많이 통증이 있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경추와 어깨 쪽에 인대 프롤로와 신경 프롤로를 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포착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지나가는 곳을 5% 포도당으로 박리를 해주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인대와 신경을 찾아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놓는데요. 고농도 포도당 성분이 주입되어 새로운 세포 재생을 유도하고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합니다. 고주파 치료도 진행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재생을 돕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뜨거우실 거예요. 이게 배 금속판을 까셨잖아요. 열을 전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에 있는 근육까지 이제 이 열이 가해져서 그쪽에 있는 통증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여서 네, 많이 뜨거우세요? 목 부분에 좀 뜨거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은 7, 8회만 받아도 인대나 힘줄, 근육 조직이 많이 강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운동하면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갖다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대 손상이 명확한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스포츠 손상에서도 프롤로 치료가 많이 쓰입니다.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치료로 효과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프롤로는 인대가 강화되고 조직이 재생되는 명확한 치료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했을 때 효과가 정확하게 나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에서도 많이 치료를 합니다. 정태엽 씨는 참기름 제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은 맛도 좋지만 영양도 뛰어난데요. 이처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참기름을 만들면서 자신의 건강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척추 협착과 고관절증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 건강이 악화되어 갔죠. 우연히 걸으니까 다리가 아픈 거야. 다리가 아프고 저녁으로 잘 때 다리가 애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걸어가면 좀 쉬어서 앉았다가 걸어가야 되고 앉았으면 좀 수월고 원인은 그래갖고 이제 앉았다가 또 시장에 가도 앉는 자리밖에 안 보거든. 좀 앉았다가 가면 수월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도 찌르는 듯한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다리를 주무르고 허리를 두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죠. 너무 아파요. 여러 곳에 댕겼어. 뭐 안 아파도 이 좋다는 뭐 주사도 많이 맞았지. 주사. 처음에 맞았을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채짜 줄어지더라고. 아픈 거에 주사를 맞고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그렇더라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주무려야 되지. 양쪽 다리가 당기는 느낌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짧은 거리를 걸어도 걷다 쉬다를 반복했죠. 올해 초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통증도 차츰 줄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늘었습니다. 오늘도 걸어오셨어요? 걸어와도 괜찮아. 5번 타고 걸어오는데 안 쉬고 걸어오셨다 그죠? 엑스레이 보면 어머니 허리가 이렇게 많이 휘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이 여기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 부분이 많이 눌려요. 내원 당시에는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 검사를 해보니 협착증 문제도 있었지만 고관절이 아주 퇴행이 많이 된 상태를 발견해서 그쪽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이 그 고령과 뭐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최대한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방 양방 치료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기를 권유드렸고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메인으로 인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틀어진 척추를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그 다음 침 치료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자꾸 주면 이쪽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관도 좀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거든요. 좀 눌러가지고 꽉 아픈데 여기 아이고야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전기 자극 들어갈 겁니다, 어머니.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경락적으로
허리와 고관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혈자리를 취했고요. 그 중에 아주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혈자리에는 산진법을 활용했습니다. 산진법은 국소 혈자리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침을 집중적으로 해서 양방적으로도 말초, 신경의 통증 기전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오른쪽 고관절 통증과 다리와 엉덩이에 발생했던 하지 방사통이 나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도 늘어나 업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완치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꾸준히 프롤로 치료와 침 치료,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 통증을 관리해 줄 겁니다. 좀 많이 수월해졌지. 내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내 몸이. 내가 안 아파야 자석한테도 힘도 들어주고 너한테도 피해를 안 입히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야. 두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고 운전할 때 다리 저림이 심했죠.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요. 원인은 척추 협착증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종아리 바깥쪽 부분이 당김 현상이 심해서 좀 땡긴다는 이야기죠. 되게 이제 이게 심할 때는 약간의 진통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 저림과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은 점점 일상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별다른 호전이 보이지 않았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통증 클리닉 개통으로 가서 한 2군데 병원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 효과를 제 같은 경우는 못 본 경우입니다.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생활에 삶의 지수가 이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당김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부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허리 주변의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와 통증을 완화하는 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허리 협착증에 더불어서 양쪽 고관절도 퇴행이 좀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양반다리가 조금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게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좌골신경이 좀 막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리 협착증 주변의 인대를 강화해주는 프롤로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한방 침 치료, 그다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게끔 치료를 했습니다. 허리 주변 인대 강화를 위한 프롤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통해 인대와 신경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불편하지요? 괜찮아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근처에는 신경의 유착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혈 충분히 하고 약간 어지리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달 남짓 한 2-3번 정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치료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어야지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였는데 그 먹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뭐 2-3일에 한 번씩 정도 많이 아플 때 일상에 좀 운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날에 좀 드시는 식으로 진통제 먹는 횟수를 많이 줄였고요. 아직도 치료는 조금 더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모녀가 사이좋게 공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두 사람에겐 남모를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 통증을, 딸은 목과 허리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병이 돼가지고 한 15년 있어요. 허리, 다리가 제일 불편했죠. 다리가 아파서 걸음도 못 걷고 이랬었어요. 저도 허리가 아프면서 그 왼쪽으로 다리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허리 통증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모녀의 걸음걸이가 닮아 보이는데요. 정진 씨는 미술 강사 일을 하며 틀어진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허리와 목의 통증이 지속됐죠. 가다가 쉬거나 아니면은 좀 정 불편해지면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점점 갈수록 더 오래 걷기가 힘들어져서 같이 어디 가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없어졌지요. 어머님이 먼저 치료 효과를 느끼고 딸에게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치료를 받게 되었죠. 경과는 한 달 늦게 치료를 시작한 정진 씨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새는 작업하는 환경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허리는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은 조금 좀 어떠세요?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요. 몸의 양쪽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추나 치료로 꾸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양의에 가서 내가 그 했을 때는 또 만약의 경우에 내가 필요하다면 한이 갈락하면 다시 또 선택해 가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사실은. 그리고 한 분이 해야지 그 병에 대한 걸 알고 양방 항방을 같이 치료하면 안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는 김에 나도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그냥 계속 안 오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오는 김에 나도 같이 진료를 받게 됐거든요. 어머님이 치료받은 중에 저희 따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님도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척추 분리증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척추가 경도에 측만증이 있어서 자세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님 같은 경우는 프롤로 치료를 지금 한 2번 정도 시행한 상태예요. 근데 훨씬 어머님보다는 경과가 좋고요. 빨리 통증이 좋아지신 케이스고 계속 틀어진 자세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틀어져 있는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 그리고 침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정도로 아팠으면 한참은 또 누워 있거나 못 움직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고요. 예, 마트에도 잠시 갔다 오고 마트도 잘 못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프고 인상 쓰고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죠.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서로. 치료 잘 받아서 엄마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우리 저번에 가기로 했던 해외여행도 가고 그래. 이렇게 빨리 나서야지. 야 그래 하자. 아이고 너도 빨리 나사리. 통증이 발생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일상은 물론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주죠. 양한방 통합치료를 통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삶의 행복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통증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못 느끼게 하는 치료를 하시다 보면 계속 일을 하는 도중에 부하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몸은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죠. 보다 통합적으로 한방과 양방을 결합해서 치료를 하고 조직을 재생하고 인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치료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탈모는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